헌화와 분향,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5.18 민주유공자 후손, 국가보훈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헌화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묵념을 위해 모두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광주 묘를 구경했죠. 오늘이 1926년 5월 18일 광주 5.18 기념일 날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영상 구경했지요. 여러분, 정말 광주 5.18이 민주화 운동 맞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적 시각으로도 보고 긍정적 시각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다. 잘못되었다.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5.18은 전두환 독재 국가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환은 악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조문에 전시사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시민과 학생, 국민은 총칼을 들이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한번 조사해 봅시다. 제가 아는 것이 없어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총포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허가 갱신 없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으로 양수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기타 총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총포 소지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총기를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 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소지하기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총포 사용이 제한됩니다. 무허가 제조, 수입, 소지 행위도 강력히 처벌되며 실제 사례에서는 무허가 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조립하거나 불법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총포 외에도 탄성 강화된 새총이나 작살총 등도
모의총 포도 분류되어 부허가 소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포 소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체 검사소, 정신건강진단소, 용도 증명서류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불법 소지 시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에서 청포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상당한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을 받으며 안전관리법과 권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포 소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에 그렸습니다. 시민은 절대 어떠한 경우라도 청포를 소지할 수 없다. 10년 징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 광주는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미국 땅입니까? 소련 땅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청포 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하면 불법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광주 5.18 시민과 학생들 파출소를 습격해 임무한 소총을 탄약거리 가서 탄약을 탈취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민주화란 말입니까, 여러분? 전두환 정권이 군사 정권이라도 심판하리만 폭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폭동도 안 되는데 총포를 소지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 광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다. 이제 전 헌법 전문에 놓고 중앙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게 입학 때, 취직 때, 각종 대중교통 이용도 등등 많은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논란도 많았죠. 공무원 시험, 학교 시험, 가산점을 주니 사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국은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핵폭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광주 유공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정권을 잡아 이런 잘못된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이재명 정권은 반미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청래, 김민석, 정청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에 미국 대사관저를 담장을 넘어가 새 파이프 신나 사제 폭탄을 받으러 불법 점거한 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법 점거한 후에 신나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다행히 미국 관저는 방화법으로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하도 방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방화 미수목으로 2년 복용 후 김영상 특별사면으로 수록되어 지금 후에는 바로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 공보관을 불법 점거하고 미국은 떠나라 농성을 부리다가 체포되어 그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사범 확실, 공직선거법 제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한 상태입니다.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경기도 성남시장 때 성남 부시장은 감옥살이 7년 8개월 하고 부시장, 성남시장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폐악질하는 정부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 아닙니까? 가짜 정부 아닙니까? 내란 죄로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그동안 얼마나 말만 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속이는 정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비급 혼 나누어지고 빚 탕감해주고 정부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못된 짓 하는 정부. 과연 이 정부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선이 악이 되고 불의가 선이 되는 나라, 뒤바뀌어진 나라입니다. 내란범은 대통령이 되고 국가를 살리려고 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갔는 그야말로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대통령은 아버지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과하며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 결국 조금 낮춰진 거죠.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다. 아버지가 폭동을 일으키고 가해독을 때려부시고 집안 식구를 못살게 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가족을 돌보고 병이 난 자식은 없나? 공부를 못하나? 걱정하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폭동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못살게 구타합니까? 그리고 전자제품 냉장고 TV 청소기를 때려 엎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켜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란을 막을 대통령을 악마화하여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 죄를 덮기 위해 가진악법, 법애국법, 자기의 마음에 맞는 법관 직원
소원제까지 또 배임제, 백천동 대장동에 관련된 배임제까지 삭제하고 공소취소법, 대통령 공소취소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죄 많은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해 이런 폐악질을 하는 이재명 정부 빨리 심판합시다. 이번에 하는 6.3 선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지율도 이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지지율이 낮았는데 지금 반등해서 대세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공소취소법 하려다 좌절된 상태로 의원실 국회의장은 눈물을 흘리고 복통이 터진다. 눈물 흘리는 모습은 처음 본 일입니다. 정청래 역시 수고로 눈물 닦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이제는 정권이 기울어졌다. 정권을 자유한 선한 옳은 것이고, 정권을 잃으면 악한 것. 힘을 잃은 것. 이것이 힘의 원리입니다.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까? 국민들이 삶이 좋아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화무 11호이라고 미국도 점점 길어지고 또 중국이 뜨는 모양새입니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한 미중 회담 아닐까요, 여러분? 회담에서는 대만에 중국이 쳐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참전할 것이냐 못난 답에 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북한의 원자폭탄 문제도 별로 큰 나온 담화가 없습니다. 허송세월 시간만 보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미국, 중국의 패권 정치로 갈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느냐, 공산주의를 하느냐, 체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국정원 27년간 후면 교수로 근무한 13년 근무한 이천 교수의 체제 전쟁 마스터 플랜 기획된 내라를 구입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란 범인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사서 읽어보니 집권 세력은 절대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 비집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점희가 내란 범이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 장영수 교수,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일타 강사 전한길, 또 드레마을 김준홍 목사 모두 이재명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특검을 좋아하는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마땅합니다. 왜 특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할길 일타 강사는 왜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까?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왜 특검을 안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려집니까?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권무실연이요 화무시비롱입니다. 언젠가는 시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질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도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야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양반 상투가 삐뚤어져 땅에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반의 상투가 삐뚤어졌다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오늘이 광주 5.18 민주화 기념일 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AI의 말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전쟁 예해는 총포를 소지하면 500만 원 벌금형에 10년, 5년형을 받는 중벌을 받는 상태인 대한민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시민과 학생이 파출소에서 칼빈총, 임원총을 강제로 빼서 탄약고에 가서 탄약을 탈취해 정무장한 학생들, 시민들, 장갑차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장갑차를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체에 무구가 꽃을 달아놨답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은 광주시청에 있는 시체를 찾아가라, 표시해달라고 했지만 표시 않는 관에는 무구가 꽃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 꽃 달아놓은 시체는 충청북도 청주과 충주에 지금 매장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5.18 참전 용사 묘가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제가 또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GPT의 답변입니다. 유기환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도 5.18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인터넷, 유튜브, 정치권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주장입니다. 특히 시신 이야기죠. 시신 가슴에 꽃이 꽂혀 있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이 많았다. 북한 특수군 또는 난파 공작원이었다. 일부 시신이 청주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공식 조사기관과
법원에서 북한군 시신이었다. 남한 난파 공작원 묘지였다. 라고 공식 확인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5.18 당시 상황을 보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엄군 발포, 시민군 충돌, 법원, 병원 부족, 통신 두절, 가족들이 급히 시신을 찾던 상황. 이런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희생자 관에서 시신 옆에 꽃이나 호나를 놓는 일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당시 사진에도 꽃이 놓인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왜 꽃을 꽂았나?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이었다. 광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 군소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했다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5.18 당시에는 외지인, 노동자, 학생, 지나가던 시민 막아놓았는데 무슨 지나가는 사람 외지인이 있습니까? 막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외지인이 지나가던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등도 섞여 있었고 신분 확인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 당시에는 미국처럼 DNA 검사나 전산신원 조회 체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청주에 암매장했다는 주장도 여러 번 나왔지만 국가기관 조사에도 공식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동안 국방부 조사, 검찰 조사, 국회 청문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재까지 공식 결론은 대체로 북한군 조직 개입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쪽입니다. 다만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당시 사진, 증언 탈북자 이야기, 신원 비확인 시신 문제 등을 들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가장 공정하게 정리하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북한군 개입이나 북한군 시신이라고 공식 확인된 것은 없다. 아직도 역사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선생님처럼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왜 아직도 의견이 갈리는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정치 이념, 세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정치 이념, 세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 정부 차원에서 특검을 하든 조사를 해야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청주에 있는 시신을 조사해 봐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조사를 해야죠.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봐야지. 여러분, 광주 외곽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꼭꼭 막아놓은 광주 시내, 광주 시민 이해는 들어갈 수가, 광주 시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아니, 학생 일반인이 장갑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장갑차를 앞세우고 중무장한 학생 힘이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학생은 총포를 수재하면 처벌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시민과 학생이 민주화 운동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폭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동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폭동입니다. 그동안 광주 5.18 이야기만 하면 진역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놓았습니다. 말하면 징역,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도 역시 오늘 또 이 말이 귀에 들어가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합니다. 저 역시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몸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비정상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저작권 문제로 중지되어 100일 기다려 안 돼요. 다시 설치했으니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꼭 유튜브 유기환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건강 1위면 세상에 돈, 권력, 부동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 챙기시고 무병 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90세 유기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